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포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포문은 일종의 반복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 포문 같은 경우에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줄넘기를 1000번 하거나, 아니면 이 운동장을 5바퀴를 돌거나, 또는 덤벨을 20번 들거나,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죠. 이 반복 횟수만큼 반복을 하는 이런 운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포문 같은 경우에는 반복 횟수만큼 특정 코드를 반복 실행한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포문이 무엇인지 알아봤으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 포문을 사용할 때는 정말 간단해요. 이 포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한 칸을 띄고 그 옆에 변수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 칸을 띄고 우리가 멤버십 연산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일단 지금은 in이라는 것을 적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in을 적고 그 옆에 한 칸을 다시 띄고, 그리고 우리가 리스트나 tuple 또는 문자열, 레인지 함수 이런 것처럼 시퀀스라고 하는 이런 시퀀스 자료형들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서는 정말 간단하게 레인지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 반복 횟수만큼 반복을 하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range라고 적어주시고 소괄호를 열고 닫고 한 상태에서 콜론까지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range 함수의 이 소괄호 안에 우리가 이 포문을 반복시키고 싶은 이 반복 횟수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5번을 반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소괄호 안에 5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range 함수의 괄호 안에 이 소괄호 안에 전달한 이 반복 횟수만큼 포문이 자동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적어놓은 이 반복 실행할 코드가 반복해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포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니까 직접 코드를 작성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바탕화면에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이 스크립트 파일이 나오신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set underbar count라고 되어 있는 이 메서드에서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유닛 5, 반복 횟수를 정해보아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포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 포문 같은 경우에는 반복 횟수만큼 무언가를 반복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포문을 이용하여 count라는 변수의 값을 더하여 사토닉이라는 이런 것을 수집하는 반복 횟수를 정해보아요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count라는 변수의 값을 정해주면은 이 반복 횟수를 정할 수가 있나 봐요. 즉 이 반복 퀘스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반복 횟수를 정할 때 여기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똑똑하신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말하면 약간 잔머리죠. 그렇게 하신다면 이렇게 카운트는 2라고만 적어주셔도 사실 이 임무는 완료가 될 거예요. 이 새로운 퀘스트는 발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건 우리가 포문을 작성해서 카운트 값을 증가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포문을 이용해서 증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포문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증가를 시켜야 될까요? 우선 포문을 만들어야겠죠? 자, 포문을 만들 때 for 한 칸 띄고, 그리고 변수를 만들어 주고 이 인연산자를 적어 주시고 한 칸을 다시 띈 상태에서 range라는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반복 횟수를 정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곳에 숫자 2를 지정을 해주면, 자, 숫자 2를 전달을 해주면 이제 이 포문은 2번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count 변수의 값을 더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씩 증가를 시켜 볼게요. 자, count 더하기 1 한 값을 다시 count 변수에 넣어주면 1씩 값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포문을 만들어 줬는데, 지금 이 range 함수가 있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range 함수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list, 자, list 또는 tuple 또는 문자열, 이런 것처럼 이 시퀀스 자료형이라고 해서 이 자료형 중에 순서가 있는 이런 자료형들이 있어요. 네, 지금은 이 리스트나 tuple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는데, 네, 이런 자료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range 함수가 있는 위치에 나올 수가 있다, 적을 수가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코드 작성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F5키를 눌러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지난 시간에 작성을 했었던 임무가 먼저 나왔네요. 먼저 지난 시간 임무를 완료를 했더니 지금 사토닉이라는 것을 2번 모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몽키한테 뿔이 생겼는데 이 상태로 이 마당, 이게 마당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당 부분에 왼쪽 하단에 있는 이 동굴로 들어가 볼게요. 그랬더니 이 사토닉이라고 하는 그런 광석 같은 것을 획득을 하고 있죠. 자, 획득을 하고 다시 왔더니 퀘스트가 완료가 된 것 같은데 이제 한참 모자르다고 하면서 한 번 더 모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필요한 부분이 모두 완성이 되었어요. 자, 지금 이 포문을 만들었던 부분은 방금 몇 번을 모아올지를 정해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 이 반복 횟수 부분을 5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주셨다면 이 사토닉이라는 것을 5번 모아오게 시켰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2라고 해서 반복 횟수를 2번으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임무도 2번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포문이라는 것은 반복 횟수만큼 반복을 하는 이런 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시키고 싶을 때 몇 번이라는 이런 전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포문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포문처럼 반복을 하는 다른 게 있는데 이 화일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일문이라는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